안녕하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팬들을 위한 분석과 예측 영상입니다. 매회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쌓여만 가는데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도 본방사수 하거든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분석한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상 약간의 스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7화, 8화 아주 라이브 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멍멍이 드라마다, 멍멍이 판이다 등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소미는 뭐일 것이다. 하와이 할배는 또 누구일 것이다. 소미 옷에서 냄새 날 것 같다 등등 소미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납니다. 제 생각은 멍멍이들이 많이 나오고 환생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생과 전생 이게 실마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사랑하고 잃고 오해하고 다시 만난다. 그 생에서의 상처는 다른 생에서의 인연이 되고 그 죄책감은 다른 생에서 또 구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본능 속에서 새겨져서 다시 돌아온다. 이것들이 키포인트입니다. 소미가 누구다, 목사는 누구다 썰이 많아요. 소미가 팩트인데 미스테리한 게 굉장히 많죠. 저승열차에서의 젊은 모습, 해숙이 소미에게서 본 영애의 모습들, 영애랑 다른 뛰어난 음식 솜씨, 이런 것들이 동일선상에서 두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생이 반복되는 구조로 보면 퍼즐이 꽤 많이 맞춰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생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모든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 줄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전생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여자였고 어느 생에서는 고양이를 살피고 길 잃은 소녀를 딸처럼 키웠으며 또 어느 생에서는 누구보다도 독한 시어머니로 살아봤습니다. 그녀는 늘 생을 반복하면서 관계의 역할을 바꾸고 상처와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생들 중 하나에서 그 여인은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은 말없이 일을 잘하고 살림에도 능했고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맛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의 삶을 닮았고 또 다르게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소미였습니다. 자, 여기가 소미의 첫 번째 전생 해숙의 딸이라는 설정이고요. 이 설정으로 소미는 때론 해숙처럼 때론 영애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의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미의 전생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전생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는 소미는 낙준과 부부였습니다. 낙준은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때로는 과묵했지만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소미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서로 꽃반지를 만들고 장난처럼 손가락에 끼워주며 웃곤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몸이 약했던 소미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은 서로를 충분히 사랑했고 짧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평온이 너무 짧았기에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그녀의 영혼에 남아있었고 그 기억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낙준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른 생에서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아이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소 앞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놀이터도 병원도 모두 돌아다녔지만 행방은 묘연했죠. 그녀는 경찰서에 뛰어갔습니다. 울부짖으며 애원하며 누구든 아이를 찾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과 무관심이었죠. 그때 사건을 맡은 이는 강정구라는 형사였습니다. 그는 초반엔 성이 있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 의지는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덮고 그럴 수도 있다며 한숨만 쉬었고 결국 그녀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죠. 무언의 조롱, 주변에선 엄마가 그랬나 보지 같은 말들이 돌아다녔고 소미는 점점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소미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분노했고 결국 그에게 손을 대고 말았죠. 결국 아이는 숲속에서 싸늘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끝에 세상과 단절되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낙준과 만나기 전 마지막 생은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시설에서 몇 차례 옮겨 다녔던 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불안정했고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갖지 못했고요. 자신이 왜 우울한지도 모른 채 어느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무하던 곳에서 큰 실수가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더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나왔고 집에서 며칠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았고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옥상에 섰습니다. 누군가 말리거나 찾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미는 다시 저승행 열차를 타고 낙준에 의해 지옥역에서 구조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옷을 안 갈아입어서 키우던 강아지일 것이다 라는 말들도 많은데 하지만 잘 때 보면 잠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소미를 전생과 환생 시스템으로 생각해봐야 조금 실마리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 목사 류덕한 배우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목사는 소미의 세 번째 전생에서 죽은 아이였다가 환생을 해서 새롭게 생을 살지만 역시 또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해숙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뭐 지난 영상에서 다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튼 목사 역시 교회에서 기다리다가 생을 결국 마감하게 되죠. 계속 버림을 받았던 전생의 경험들이 외로움과 고독이 강하게 새겨진 인물로 나타난 것 같고요. 해숙에게 어머니 같은 감정을 품지만 동시에 또다시 잃을까봐 또다시 버려질까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온기 속으로 돌아갈지 혹은 그 따뜻함이 다시 상처가 될까봐 뒤로 물러설지. 하지만 해숙이란 존재가 있는 한 목사의 영혼은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낙준 역시 분노로 가득한데 소미와 부부였던 전생도 있고 이후에 해숙과 부부일 때는 강정구와 같은 동료로 강력반 형사를 했을 수도 있고 진실을 파헤치다가 그 모습을 본 비리 형사 강정구가 절벽에서 밀어서 낙준을 하반신 불구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강정구를 만나고 분노에 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생 환생 시스템을 적용하면 의외로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정보가 모아지면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보너스로 라이브톡에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로 환생하냐는 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렁이로 환생하냐, 인도에서 평생 빨래하는 소녀로 환생하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어쨌건 드라마의 설정상 환생은 선업을 쌓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박종기처럼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씻을 수 있는 삶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환생은 장애아를 둔 엄마로서의 환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돌봐야 할 존재와의 동행, 그래야 선한 행동도 아닌 악한 행동도 아니었던 해숙에 대한 짧은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씻겨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영될 9화 10화는 절정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본방사수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본방 봐요. 또 다음 주에 강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